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희망사다리 조박사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이용 절차와 노인 정규형 표준 서비스 지침과 관련해서 구성된 문제를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는 이제 서비스 신청을 하면은 기관에서 방문 상담에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비스가 종료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이제 욕구 평가는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상자의 뭐 신체적, 정신적, 사회 환경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욕구 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기출 문제에 나왔고요. 서비스 신청, 뭐 접수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이용 계약 절차,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서비스 종료, 이 그 서비스 이용 절차는 그 순서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것도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형 재원 조달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장기형 보험료는 그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국가 지원, 본인 일부 부담금 이렇게 세 가지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보험료는 포션이 60에서 66%, 국가 지원은 20%, 본인 일부 부담금은 시설은 20%, 재가는 15%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이제 뭐 시설은 20%, 재가는 15%인데요. 그 저소득층이라든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에서 40%를 경감을 해주고 있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식사, 뭐 재료비, 임용비, 목욕비 등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급여 20% 부담하는 것은 기출문제 나왔고요. 그 장규형 인정서에 포함이 되는 항목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규형 인정서에는 대상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장규형 등급, 이용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뭐 시설급여인지 재가급여인지 그리고 대상자가 장규형 서비스를 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는 대상자가 가족이 기관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기관에서는 사본을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별 장기유형 이용 계획서에는 그 대상자나 가족이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장기유형 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주는 그런 기초 자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개인별 이용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에는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그러니까 방문 요양인데 일주일에 5번 이런 식으로 종류와 횟수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이 나와 있습니다. 비용 부담. 제가 뭐 몇 프로에 그리고 총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총 금액 중에 그 본인 부담금은 얼마, 장기요양 급여 비용은 얼마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 이유가 있을 경우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등급 판정 갱신 기간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90일 전부터 그러니까 유효기간 끝나기 전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이용 계획서에 포함된 항목 해가지고 기출 문제도 나왔고요. 그 메슬로의 욕구 5단계도 생리적 욕구, 뭐 안전의 욕구, 사람과 소속에 대한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해서 그 가장 기본적인 단계 생리적인 욕구부터 충족을 해줘야 된다. 그 기출 문제 나왔고요. 뭐 장기요양 표준 서비스 관련해서는 우리 그 업무 영역하고 관련되니까 반드시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해당되는 것 해가지고 뭐 이동도움, 목욕단장까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데 기출문제 나왔고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도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뭐 치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이걸 구분하셔야 되고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도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정서 지원은 말복, 격려,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그리고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에서 작업치료가 기출문제 나왔고요.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는 그 행동변화 대처 부분이 기출문제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도 외출 시 동행에 해당되는 거, 뭐 일상 업무 대행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외출 시 동행은 은행이나 관공서나 병원 방문이고 여러 번 기출문제 나왔고요. 일상 업무 대행도 뭐 물품 구매하든지 약탈을 가거나 관공서 뭐 서비스 업무를 대행하거나 이런 서비스를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하고요. 정서지원에서 의사소통 도움에 편지를 대필해 주는 거는 의사소통 도움이다. 정서지원 중에서도 그것도 기출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등 수급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모니터링 기록표, 장기요양 인정서 2번, 3번 방문 간호 지시서, 4번 요양보호 기록지, 5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몇 번일까요?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장기요양 인정서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수급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필요한 사항에서 그 나와 있고요. 장기요양 인정서.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될 사항이 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그 우리 장기요양 인정서고요. 장기요양 인정서고요. 그 급여의 종류와 횟수 하면은 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올바른 신청 기간은 1번 유효기간 만료되기 전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2번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3번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전부터 90일까지, 4번은 유효기간 만료되기 전 90일 전부터 60일 이전까지, 5번 유효기간 만료되기 전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자, 몇 번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월 말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면 늦어도 9월 말까지는 그 갱신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법정 그 인정조사 처리 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꼭 그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는 갱신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슬로우 욕구 단계 중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욕구는 1번 음식을 섭취할 욕구, 2번 자아 실현을 할 욕구, 3번은 가족에게 사랑을 받을 욕구, 4번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을 욕구, 5번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욕구. 몇 번일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음식을 섭취할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 매슬로우 욕구 단계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해 주셔야 되고요. 그 우리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그 생리적 욕구부터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슬로우 욕구 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 생리적인 욕구. 그러면 생리적인 욕구는 뭐 배고프다든지 목마름, 배설, 수면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안전에 대한 욕구, 사랑과 소송에 대한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는 가장 높은 단계인데 이 단계는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되고요. 1차적으로
생리적인 욕구부터 해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생리적인 욕구. 4번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구강관리, 2번 생활상담, 3번 언어치료, 4번 행동변화 대처, 5번 기본 동작 훈련.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구강관리입니다. 구강관리.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신체활동 지원은 뭐 식사 도움, 세면 도움, 머리 감고, 목욕 도움, 옷 갈아입히고,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하거나 체위 변경, 구강 관리, 이동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몸단장 이렇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생활 상담은 정서 지원입니다. 생활 상담은 우리 정서 지원, 정서 지원. 그다음에 언어 치료는 언어 치료하고 기본 동작 훈련은 기능 회복 훈련이고요. 기능 회복, 행동 변화 대처는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는 구강 관리입니다. 구강 관리, 구강 관리. 자, 5번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목욕 도움, 2번 말벗하기, 3번 외출 시 동행, 4번 옷 갈아입히기, 5번 청소 및 주변 정도. 몇 번일까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그래서 취사, 뭐 청소 및 주변 전동, 세탁까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청소,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네. 다음입니다. 5번인데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세타, 2번 말버다기, 3번 은행동행, 4번 의사소통 도움, 5번 일상생활 동작훈련. 몇 번일까요? 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몇 번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은행 동행입니다. 은행 동행. 그래서 외출 시 동행하거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데요. 은행이라든지 관공서, 병원 방문할 때 동행하는 것은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은 뭐 물품을 구매하거나 약탈을 그 병원 가거나 은행 관공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은행 동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양보호사 업무 중 옳게 짝지어진 것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상담, 2번 정서지원 서비스, 화장실 돕기, 몸단장하기, 3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목욕하기, 4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약타기, 은행 방문, 관공서 업무 대행, 5번 방문 목욕 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서비스. 네, 몇 번일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상생활.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약타기, 개인활동 서비스는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이니까 약타기, 은행 방문, 관공서 업무 대행이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고요. 말법 격려 위로 상담은 정서 지원 서비스가 됩니다. 정서 지원 틀리고. 그러면 화장실 돕기, 몸단장하기, 화장실 돕기, 몸단장하기. 이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목욕 서비스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아닙니다. 목욕 서비스는 취사, 청소 및 세탁 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내용 중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내용으로 옳은 것은 됐습니다. 1번 이동도움, 2번 식사도움, 3번 화장실 이용하기, 4번 작업치료, 5번 체위변경. 네, 몇 번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정답은 작업치료입니다. 작업치료. 기능회복 훈련은 뭐 신체 기능 훈련, 물리치료, 뭐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 정신 기능 훈련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 회복 훈련은 우리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닙니다. 기능 회복 훈련. 네. 제가 요양보호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 몇 번일까요? 1번 식재료 구매, 2번 몸단장, 3번 세탁물 빨기, 4번 생활상담, 5번 외출시 동행. 몇 번일까요? 네, 몸단장입니다. 몸단장.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몸단장.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좋아하는 시를 읽어준다. 2번 대상자와 함께 보건소를 방문한다. 3번 소파 위에 구토물을 치워준다. 4번 이불, 침구류 등 세탁 후 장롱에 정리해둔다. 5번 대상자가 앉았다 일어서는 행동을 도와준다. 몇 번일까요? 다음. 네. 대상자하고 함께 병원에 동행한다. 병원에 동행한다. 1번은 정서지원 서비스고요. 소파에 구토물을 치워낸다. 3, 4. 뭐 이불, 침구류 세탁한 후 장롱에 정리해둔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고요. 대상자가 앉았다 일어서는 행동을 도와준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와 함께 보건소를 방문한다가 해당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정서지원 서비스 중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말벗, 2번 경로, 3번 위로, 4번 생활상담, 5번 편지 대필입니다. 몇 번일까요? 네, 편지 대필입니다. 편지 대필. 그러니까 정서지원 서비스는 말벗, 격려, 뭐 생활상담, 뭐 위로, 의사소통 도움 돼 있는데 편지 대필이 곧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이용 가능한 한도액, 2번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 3번 수급자 희망급여, 4번 수급자의 주요 기능 상태, 5번 본인 부담금. 네, 몇 번일까요? 다음. 네,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인정서에는 그 급여의 종류와 내용, 그러니까 재가급여인지 시설급여인지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급여의 종류와 횟수는 그러니까 방문 요양 중에 뭐 주 5회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 그 개인별 이용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월 한도액이라든지 수급자 희망급여, 수급자 주요 기능 상태, 본인 부담금이 여기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내용은 노인 장기요양 표준 서비스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요양보호 서비스 업무의 유형과 내용,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이런 서비스는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